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물 그리기 작업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작업의 주제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BTS의 정국입니다. 정국이 개인적인 사심이 살짝 들어간 주제이긴 합니다. 우리 딸이 워낙에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겸사겸사 정국이를 선택하게 됐네요. 어쨌든 인물 사진의 이제 기본적인 요건인 선명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 명암의 구분이랄지 그 다음에 명도, 밝기 또는 진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역시 뚜렷하고 또는 이런 세부적인 어떤 표현 요소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소재라고 생각돼서 이 친구를 택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형태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눈으로 러프하게 그리는 방법, 전체적인 덩어리랄지 양감을 갖고 하는 방법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50cm 자가 있는데요. 이 50cm 자와 그 다음에 자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분할을 해 놨죠. 가로 하나 둘 셋 넷 4등분 세로 4등분 한 다음에 중요한 이목비 부분만 8등분에 해당되는 분할을 조금 더 해놨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제 측정을 해서 지금 옮기는 방법을 할 건데요. 저는 이게 지금 8절 사이즈입니다. 8절 사이즈 같은 색이라서 좀 구분이 잘 안 될 텐데요. 제가 감안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만큼 배율이 이제 정해지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이 지금 정사각형 비례인데 이 정사각형 비례가 그대로 옮겨둘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3cm인데 13cm를 2배 크기인 26cm를 키운다 그러면 자로 26 대비 또 26 해서 똑같은 배율로 4등분 또는 중요한 부분 8등분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예를 들어서 가로로 좀 더 긴 이미지랄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딱 떨어지는 비율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이 자를 이용해 가지고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보시죠. 잘 나왔는데요. 필요해서 제가 그냥 직각을 잘 유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종이의 직각 모서리 부분과 이 그림을 겹친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모서리 각을 겹쳐준 다음에 이 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좌측 끝과 그 다음에 반대 우측 끝을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진 선이 있죠. 선. 이 상태에서 얘를 빼고 한번 그어볼까요? 모서리와 같이 연장이 되게끔 선을 쭉 그어줬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사진보다 좀 축소된 사이즈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상에 걸치게끔 직각을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키워주겠다 그러면은 키워주고 싶은 만큼 이 배율대로 커지기 때문에 모서리와 모서리 각을 연장선 상에서 같이 이어주기만 하게 되면은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의상 여기 이제 이 정도 크기니까요. 여기 꽉 맞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디 지금 모서리 각이 여기까지 갔으니까요. 이거 센치를 한번 재봅시다. 재보면은 지금 27cm가 나오네요. 27cm. 그러면 아래쪽에서도 27cm를 같이 체크를 한 다음에 요 선상을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그어주면은 가로 세로 27에 27cm 짜리 사이즈가 나온 거죠. 만약 이게 아닌 특정한 크기 다시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cm 폭을 가진 50cm 자인데요. 이렇게 잡아놨을 경우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비율을 맞춰서 한번 제가 그어보죠. 이런 식으로 배율에 맞게끔 원하는 만큼의 배율로 이거를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거. 이 기준은 바로 사진의 모서리와 모서리를 이용해서 쭉 이어준 이 선상에서 우리가 배율을 그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사진의 비율을 납작하긴다랄지 또는 뭐 더 길게 뽑는다랄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례는 꼭 정상 비율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 칸을 가지고 이것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 작업을 합시다. 그리고 한번 탈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일단 4등분만 해보도록 하죠. 21.9네요. 22라고 보고요. 그러면 11cm, 그 다음에 5.5cm가 되겠죠. 16cm, 아니죠. 17cm가 되겠네요. 5.5니까 16.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4등분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2cm니까 11cm, 5.5, 16.5가 되겠네요. 이렇게 4등분이 되겠죠. 한번 그어볼까요? 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눈찜작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그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와 종이와의 간극을 길게 확인해 보면은 비례가 이어진 건지 맞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정확하게 아마 이게 지금 이 선상에 맞아야 되는데 약간 어긋난 점이 있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8등분이 된 걸, 각각 4등분, 4등분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 사진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배율로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제 형태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눈찜작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외곽 형태를 한번 따라가서 그려볼까요? 여기에 중간보다 좀 더 위에 또 위, 절반에 위에 위니까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출발하고 이 지점 또한 요쯤 되고요. 얘는 가로 절반 조금 넘는 위치,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기회 위치, 이 위치는 여기 절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여기는 이걸 절반 나눈 칸에 좀 안쪽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귀 아래 부분은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 목은 여기를 따라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목선은 절반에 좀 위쪽 이 정도,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네요.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나온 이 옷깃은 다시 한번 절반 나눴을 때 이것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상태로 오고요. 와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이는 그런 각도로 보이네요. 한번 쭉 이어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겠네요. 다음에 여기 또 교차점이 있죠. 이 교차점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뾰족하고 생각보다 길게 들어오네요. 길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다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이제 좌측 부분에 외곽선이 잡혔고요. 이번에 우측으로 가볼까요? 끝에 위에 걸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지점도 절반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절반보다 오른쪽.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 여기는 약간 절반보다 오른쪽 요쯤 되겠네요. 거의 튀어나와서 지금 여기보다 더 한참 나와있죠. 이렇게 이쯤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온 형태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절반 나눠볼까요? 이 지점이 절반 정도. 이쯤에서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 내려와서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절반 나눠보고 지금 볼선 위치 확인해보고 여기 위치는 거의 절반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조금 여기가 까다롭긴 하네요. 조금 여기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당분을 좀 더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상에 밑으로 눈꺼풀이 가고 이쪽에서는 눈꺼풀이 위쪽에 자리하네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면과 여기에 절반 정도 이 선상에 있고요. 위치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위치도 다시 등분되어 보면 되죠. 이렇게 나누고 하면은 나오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작점 여기 정도에서 여기까지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젖어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상태의 눈이 나오네요. 동자는 등분선보다 좌측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동그란 눈을 보이네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절반 조금 왼쪽이네. 이거 높이는 아주 미세하죠. 하나, 둘, 셋, 한 5분의 1 정도 이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어진 선 잡고요. 이 등분을 해서 하는 형태의 장점이라 하면은 어떤 기계적인 어떤 형태 그리는 방법이 아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눈으로 보고 그리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어떤 기존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한다는 거,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순수 회화 작가들이랄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해줍니다. 선호하고요. 감각적인 부분도 최대한 활용을 하되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훈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형태는 그리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동식물 작업을 할 때 형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예민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주의해서 잡아라 라는 얘기를 반복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목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제가 추천을 했었죠.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그런 그 형태 그리는 방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 추천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감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거는 사실 기성 작가들의 경우에도 형태에 있어서만큼 미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해보면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이 형태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했다라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요 잠깐 쉬다가 그림 그린다 할지 그러면 가장 심각하게 오류가 나는 부분이 바로 형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태가 잡혀지게 되면 명암은 이걸 이제 구분하는 능력이랄지 또는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웬만큼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형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강의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색감이나 명암이 제대로 다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인상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선적인 표현만 가지고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들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명암이 같이 제대로 따라와 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선 몇 개 그어놓은 걸로 그 형태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주면은 적어도 큰 카테고리에서의 실수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 기술론이 좀 더 안쪽으로 몰린다랄지 아니면 내려온다랄지 이런 커다란 실수는 거의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형태에서는 얼마든지 작업을 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이랄지 이런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암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정을 하면서 보완이 가능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어서 사실은 형태를 다 옮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얼굴에 닮게 이렇게 형태를 점점 바꿔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좀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도 눈을 좀 작게 한다랄지 얼굴이 긴 형태의 인물이라 그러면 그려놓은 그림조차도 길게 얼굴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도 항상 이제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들을 확인해서 그런지 가장 익숙한 형태로 조금씩 변형을 해가는 이제 그런 습성들이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조차도 오랜 시간 관찰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한계나 단점에서 벗어날 수 있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명암을 들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 저기 아미 BTS 팬들이 보면은 잘생긴 정국이 얼굴 이상하게 그린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걱정스럽네. 오늘 아미 팬들이 대단한 배심을 발휘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적어도 저랑 제 가까운 아미는 저를 응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형태를 찾아주고 그려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런 과정까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지금 이 비율을 통해서 형태를 잡는 방법의 가장 큰 목적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보면 이제 미세한 형태의 어색함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곳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덜 닮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큰 비율에서만큼은 차이가 없이 나오죠. 다만 인상이랄지 이런 미세한 표정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만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명암을 넣어가면서, 제가 이제 좀 명암을 더 넣어놓고 밀어서 그때 이제 가장 사진에 가까운, 대상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아마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놔두고 이제 이후의 작업들은 이런 이제 밝은 명암들을 넣어가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양감과 실제감들, 명암, 그리고 이제 기타 질감이랄지 뭐 이런 실제감과 현실성 있게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겁니다. 명암 또 명암 넣을 때 명암이 맞는 적절한 관찰이나 비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조치들이 들어가면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좀 닮아간 것 같은지요? 아직 이상하죠? 정국이가 아니라 정국이 뭐 사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아마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크게 위치를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지금 완성된 상태의 느낌을 바로 찾아본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로 해서 느낌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명암이 들어가면서 아마 살짝 처음에 비해서 닮아가는 느낌이 살짝 아마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불필요한 형태들, 라인들 없애가고 지워가면서 보완을 해주면 정상적인 형태로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지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번거로운 점이 있다면은 자를 가지고서 생각외로 이제 치수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약간만 비율이 틀려도 길다란 얼굴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제가 좀 굉장히 급하게 빨리 작업을 좀 하긴 했지만, 이 작업들을 제법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차분하게 할수록 더 정확하고 엄밀한 작업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고 급하게 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작업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뭐 따로 뭐 특별히 지우개를 쓰거나 뭐 그럴 계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베끼는 방법에 의하면은
아무래도 수정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적어도 큰 비례에 있어서만큼의 미스나 실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사실은 추천하기 아주 좋은 그런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2차로 보여드렸던 방법이고요. 미세하게 눈 형태에서 보이는 눈물샘의 형태랄지 눈꼬리, 속쌍꺼풀, 그다음에 속눈썹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주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것들은 좀 약간 표시는 했지만 아주 정밀하게 봐야 될 어떤 두께의 관계랄지 이런 예민한 묘사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묘사를 해가면서 이제 그때 만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그저 전체적인 비율, 요 자그마한 애가 이렇게 키워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례를 활용한 그리드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비례를 활용한 형태 옮기기 방법, 형태 확대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 작업 잠깐 제끼고요. 가장 쉽고도 정확한 형태 표현 방법이라고 할까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먹지를 활용한 방법이죠. 자, 이번에 조금 실제 사이즈로 보기 때문에 좀 큰 사진을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큰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이 사진을 지금 이렇게 먹지처럼 시커멓게 칠해놨거든요.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키고요. 세로로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세로로 해서 혹시라도 머리 부분에 추가적인 형태를 그려주고 아래로 풀어주는 그런 여지를 찾기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끔 이런 마스킹 테이프로 두 군데 또는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싶으면 네 군데를 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살짝 고정될 정도로만 테이프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붙이고 이 종이 테이프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수작업이랄지 아날로그 작업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제가 좀 게을러서 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말아서 붙여주게 되면 나중에 띄어낼 때도 굉장히 유리하죠. 끝을 살짝 감아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붙여주게 되면 뛸 때 그 부분이 아주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건 좀 뾰족한 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날카로운 샤프펜도 괜찮고요. 또는 이런 볼펜으로 해도 괜찮겠죠. 한번 옮겨볼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큰 거부터 이렇게 쭉 꾹 눌러가지고 소심하게 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작업하시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명암의 폭, 명암의 넓이를 최대한 감안했어요. 작은 세세한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큰 명암의 구분이 되는 이러한 형태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암과 명암끼리 구분되는 그 경계들, 즉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를 형태로 인식해서, 예를 들면 연하지만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마치 등고선처럼 구분이 되는 형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적인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저기에 분명히 코가 있을 거야, 또는 저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짐작을 통해서 그려지는 형태들, 그려지는 명암들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담백하게, 단지 밝으니까, 단지 또 어두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그 영역끼리의 구분만을 여러분들이 잡아줘도 충분한 게 바로 이 형태를 베끼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형태 구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애써서 그걸 표현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선명한 명암의 구분을 보이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우리가 흔히 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편의상 그냥 이 사진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잘라서 형태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생략을 할게요. 구분선 없이 쭉 따라가면서 그 형태가 측면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볼 라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선 하나만 바깥으로 옮겨지더라도 의외로 얼굴이 되게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돈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선들은 대충 그리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대한 섬세하게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정면을 향하고 있는 형태들은 다소 좀 가볍게 표현을 하더라도 작업을 하면서 수정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측면을 향해서 돌아간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미스가 나오더라도 큰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제가 이 거치대를 이번에 새로 지금 구비를 했는데 이게 약간의 집게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살짝 건드리면 이렇게 흔들리네요. 약간 방금 흔들렸던 거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선 하나까지도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필요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썹까지도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고요. 가능한 영역과 영역, 범위로 이렇게 형태를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묘사거리가 있는 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들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런 선들이 머리카락 하나하나지만 주변 부분에 비해서 묘사의 여지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주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 이 인물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여기저기 구글에 들어가서 전국의 사진을 찾아보려고 또는 작업할 만한 사진을 찾아보려고 뒤져봤는데 이 그림 그리는 작업,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작업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가들의 이제 경우들이 대부분 많긴 한데 워낙 케이팝이 대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이하게도 제가 러시아나 이쪽 그 작가들이 이 BTS 멤버들을 그린 과정을 영상으로 올려놓은 걸 몇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들 잘 그리더군요. 저도 나름 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 작업을 보니까 긴장이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표현력을 갖고 있는 작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은 아마 대부분 못해도 그런 작업들 몇 번씩은 다 봤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작가들만큼의 표현을 하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만 따라와 준다면 거의 유사한 정도의 퀄리티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마음만큼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거는 뭐 아무래도 긴 시간, 오랜 시간 작업을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 정도는 뭐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런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방법을 모르는 상태하고 이렇게라도 좀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 점은 잘 인식을 하시고 약간 선 하나가 약간 어긋나도 그 어긋난 만큼 인상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고서 특히 이 이목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선 하나만 바깥으로 빠지더라도 눈동자가 몇 배가 큰 애가 되어버린 것처럼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 원본을 확인해 가면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힘 빼고 제가 굉장히 연하게 지금 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법 힘을 꽉 주고 지금 형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명암으로 인한 구분들조차도 형태로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은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조차도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당연히 명도 대비가 심한 선명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형태를 그리셔야 될 거고요. 잘 보이지 않는 형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입술 형태 여기 정도가 되겠지만 실제 명암은 이쯤에서 지금 심한 대비로 보이고 있죠. 이렇다면 과감하게 이 위쪽의 경계를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안 보이는 걸 애써 그리려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중에 명암을 넣으시면서 그때 비로소 더 정확하게 더 자신있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대략 구분한 것 같고요. 눈동자의 하이라이트 형태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으로 가죠. 자, 한번 볼까요? 선이 진하게 그어졌는지. 대략 나오네요. 떼어봅시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형태와 방금 전에 분찜작으로 전체 비율로 봐서 그린 형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봐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그린 것은 약간 이게 납작한데 여기는 좀 더 위쪽으로 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미묘한 어떤 기울기의 차이랄지 이런 변화까지도 이렇게 베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를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형태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비율로 형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먹지를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 아무래도 먹지를 하는 방법이 더 정확하게 형태를 옮겨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옮겨놓은 형태들, 이렇게 명암과 명암으로 볼이랄지 이런 데 명암이 변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놔뒀고요. 머리카락 같은 부분도 대충만큼 같지만 적어도 이런 갈라지는 영역 같은 것들 이런 건 놓치지 않고 이렇게 체크를 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게 빠져가는 것들 그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 표현까지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이후에는 연필로 지금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지금 그린 형태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암에 근거해서 자신있게 지내질 부분을 보완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더 선명히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랄지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연필로 한번 보충을 해주시고요.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을 그러면은 1차 작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이제 채색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 작업에 또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작업들 기대합니다.